예, 9월 17일 수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FOMC 오늘 밤으로 돌아왔죠. 어젯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계감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요즘 큰 흐름 괜찮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작은 등락도 챙겨드리고 하니까 하루 한 분만 저희 채널 봐주시면 시황과 섹터 테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어떤 동공부 차원에서 항상 어떤 신호를 준다 이런 얘기 자주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세상 신호들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미국은 소비가 견조한 지표가 나왔고 FOMC랑 비교해서 볼 거고 여전히 AI 확장되는 중에 반도체 파티타임에 어제는 경계감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았죠. 자, 잘 가다가 아침에 또 트럼프가 관세 결 또 불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나 헬스케어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무슨 얘기인지 볼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꾸준히 봤어요. 시장에서 중국이나 홍콩이 10년 만에 신고가 내고 되게 좋아지는 흐름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비미국과 특히 중화권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는 환율 이야기를 잠깐 드릴 겁니다. 특히 우리는 또 해당되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자, 달러 위안화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대사항성 불국장은 어쨌든 하반기에 잘 가고 특히 무섭게 외국인이 사면서 이거에 대한 또 보고서 되게 많이 나오던데 오늘은 잠깐 쉬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 수급 관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계속 정어놓고 제가 말씀 못 드렸더라고요. 제가 보는 면이긴 하고 외인 지분율에 대한 삼전 한익 말씀드릴게요. 자, 드디어 지금 예탁금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개인들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74조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분명히 주식을 살 거예요. 지금 보고 제가 펀드든 딴 거 다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슬슬 관심이 올라오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좋죠. 자, 반도체 좋고 삼전환이 좋다. 어쨌든 주주들은 맞는데 얘들이 잠깐 쉴 때 어디로 순환매가 되고 돈이 가는지가 되게 찐 수익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산이 이슈 때문에 살짝 띵겨 있었고 로봇이나 한류가 분명히 꿈틀거려요. 우리 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불국장은 삼전 한익이 오늘 쉬고 FOMC 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건전한 조정입니다. 그 변동성 폭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파동론에서 국장 3파까지 얘기 드렸고 변동이 살짝 기본은 있지만 파토 넘어가시면 되게 중요한 우리 순환매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FOMC 전날 잘 정리해 보시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참 쉽진 않겠지만 오늘 달러 잠깐 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달러가 더 떨어졌어요. 자, 96.3인데 올해 들어서 최고 빠졌을 때가 96이었습니다. 자, 올해 초에 미국이 작년 말에 쏠쏠림 됐다가 큰 판이 변했다. 그때 말씀드렸던 달러 약세였어요. 달러 약세되면 미국도 그렇지만 비미국도 정시는 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쭉 빠지면서 암만 트럼프 어떻다 미국 정시 차별적 정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달러 약세가 지금 신저가를 가게 되면 살짝 또 변곡점이 올 거예요. 신고가도 새로운 시대지만 신저가 나는 것도 새로운 변화가 온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달러가 신저가 될지를 FOMC 후로 한번 살펴보시죠. 만약에 되게 되면 뒤에 말씀드릴 중화권 우리나라 이머징과 함께 비미국 정시에서는 더 좋은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96이 더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저랑 같이 봐주시고요. 2020년과 비교 많이 해드렸죠 제가. 자, 유가 상승이 좀 되고 있는데 어제 장기금리는 4.02 살짝 빠졌고 유가가 좀 올랐어요. 유가가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폴란드가 러시아 드론이 어떻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말 안 들어요. 반미에 대한 그런 걸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막 공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계속 인도나 중국 얘기하면서 러시아 원유 얘기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유가가 살짝 올랐죠. 살짝 올랐고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미국이 있는 나토, 유럽에 있는 나토가 개입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때문에 방산주가 좀 확장돼서 올랐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주도 살짝 더 올라온 면이 있죠. 근데 이건 이슈겠죠. 계속 커져서 전쟁 커지는 게 아니라 등락될 수 있는 이슈라 보면서 어제 빅스 변동성 지수는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어제 나온 미국의 경제지표는 8월 달에 소매 판매, 소비를 볼 수 있고 수출입 물가지수, 물가를 볼 수 있는데 둘 다 예상치보다는 살짝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 소비도 괜찮고 물가도 올라가네. 근데 소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 있고 돈 많은 분들이 차별적으로 소비를 하고 여전히 서민들은 힘듭니다. 차별적 소비에서 그래도 소비는 연착륙 정도로 보는 게 좋고요.
자, 물가 인상 때문에 분명히 물가지수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가 잘한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서 이 소비를 수입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가격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는 또 보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몇 시죠 이게? 하여튼 장 끝나건데 11시인가 새벽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FOMC 파월이 출구해서 올해 얼마나 금리를 내릴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솔직히 IB에서는 1회까지도 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회, 3회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에 1회밖에 안 한다 하면 장이 살짝 출렁거릴 수 있겠죠. 자, 그런 변동성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파월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대응할 수 있어요. 큰 흐름상이 아니라 변동성 정도로 봅니다. 여전히 경기는 골디락스라 본다는 그런 흐름도 말씀 많이 드렸고요. 자, 3시소에 대한 균형점. 자, 파월의 균형을 잘 잡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번 대응해 보시죠. 자, 아침에 잘 가다가 이 트럼프 또 한마디 했어요. 물론 트럼프 말한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고 이제 정책적으로 좀 무던해지는 타코 이런 흐름 보고 있지만 자, 원래 반도체나 의약품은 관세 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끝났잖아요. 15% 하던 뭐 최수혜국 대우를 해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자동차 관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본과 유럽이 25%에서 15% 낮춰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무역협상이 되게 말이 많은데 뭐 그걸 염두에 뒀을 수도 있고 반도체나 의약품을 자, 무역정책별 다시 수익성을 고려해서 따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좀 아침에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와 바이오가 조금 더 빠졌던 그런 날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될까요? 약간 타코를 기본에 깔아두시면서 자, 우리나라 무역협상, 한미 간의 무역협상이 금액이 사실 크죠. 어떻게 하는 게 따라서 되게 난항이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시장주의자로서 말씀드릴 거고 그럼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죠. 자, 나스닥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어쨌든 FOMC 이후에 얼마나 변동성을 만들지 아침에 트럼프 관세 발언도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고 자, 반도체와 빅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표주 다 챙기면 되는데 어쨌든 미중 흐름 잘 끝났고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가 수요가 계속 있나 봤는데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데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안 됐다가 할 수 있다는 HEC 미국은 되게 많이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특히 블랙엘 기반의 B301은 중국에서 막 달라 그러고 있어. 근데 지금 보면 RTX 6000 얘기 나와. RTX 6000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약간 사양이 낮은 거니까 요거는 중국이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보면 중국 AI나 반도체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젠스랑도 알리바바 칩에 대한 기술력 얘기했지만 알리바바 주가가 지금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텐데 중국에 지금 볼 때 그런 흐름 AI 플러스 내수를 봐야 되는 알리바바를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어쨌든 미국은 추세만 안 꺼지고 등락된 흐름에서 괜찮고 있어요. 자, 오라클이 되게 좋죠. 오라클이 계속 좋은 소식 나오고 신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어제 미중 간의 협상에서 틱톡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자, 틱톡은 제가 쇼폼을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싫어한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난리고 틱톡은 특히 MZ 쪽 미국에 있는 인구 절반이 1억 7천만 명이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쟁점이죠. 머리에 막 때려 박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고리즘 짜는지가 가장 핵심이란 말이야. 틱톡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어쨌든 미국 쪽 지분을 80% 가져와서 오라클 플러스 한 개사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가 됐고 이 쟁점인 알고리즘 이 쇼폼이 잘 되긴 잘 될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틱톡이 일단 미중 관계 흐름들은 지금 정리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경제도 딴 것도 보지만 어쨌든 미중 간의 국제 정치상 서로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자, 당연히 시진핑과 트럼프는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에서 만난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중국이 의외로 만반디 중국이 올해 초 9월 초에도 트럼프 방중에 중국에 넘어가면서 방중 요청을 하면서 나름의 사실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안화가 지금 강세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내수를 다시 키우는 그런 전략을 상당히 크게 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되면서 중국이 소비가 부양되면서 증시가 또 올라와. 이런 흐름들이 저는 EM 증시에서 되게 좋은 흐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중국 증시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는 거죠. 큰 흐름상. 자, 19일날 금요일날 트럼프 시진핑이 전화통화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지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보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선물옵션 만기일도 한번 챙겨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관세 얘기를 좀 드려버렸는데 시간 좀 걸렸는데, 어쨌든 미국은 유일주에서 비미국 쪽에 저희 선호한다 말씀드렸고, FMC 이후에 변동성 단기 등락 정도 보겠다. 어제 유럽은 떨어졌어요. 유럽은 떨어졌는데 아까 말했던 그 유가라든지 러우 전쟁 이런 것도 있었고,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금은 3,717불 또 신고가예요.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살짝 올라서 11만 6천 불. 자, 제가 비미국을 그나마 미국보다 괜찮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달러 약세를 보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신고가,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 홍콩, 중국처럼 아시아권도 있고 EM 중화권도 있고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데도 신고가 잘 나오고 있어요. 괜찮고, 유럽도 물론 잘 가다가 근래 들어서 뭐 이슈들이 많죠. 프랑스 정치라든지 아까 말했던 러우 전쟁, 나토 문제 때문에 괜찮지만 등락되고 있는 유럽이 살짝 혼조다. 자, 이렇게 내용들, 유럽은 금융 시스템 견조하지만 이런 이슈 때문에 등락되고 있고, 아시아권 선진국인 일본은 여전히 좀 있으면 차기 총리 선거하잖아요. 그 전에 때문에 신고가 나지만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등락이 있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콩 증시가 오늘 1.5%, 2% 오르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알리바바 보지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골드만삭스든 저번에 말씀드렸던 IB 쪽에서도 중국의 AI 인프라가 재점화된다. 2년 3년 전에 죽으니 많이 하다가 죽고 나니까 반등을 주면서 10년 3번 만들고 있고, 해외 쪽에서 꾸준히 해외 돈이 유입된다 말씀드렸죠. 알리바바 신고가, 바이두도 15% 올라갔고, 텐센트, 특히 로봇 같은 것들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10월 달에 11월인가요? 11월 맞죠? 예, 사중 전에 거기 때 소비주를 키우기 위한 아주 큰 전략을 세우고 있는 홍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M 중화권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인 수급에 긍정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중국이나 홍콩 증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로도 비미국 쪽에서 흐름이 괜찮은 그런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려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만은 살짝 빠졌지만 여전히 신고가 잘 되고 있고요. 유럽보다는 약간 구분해서 유럽보다는 EM 중화권 글로벌 자산이 우리 쪽으로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수급 쪽으로 잠깐 보는 게 지금 중요한데, 오늘도 물론 살짝 빠졌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받았고, 아까 반도체나 헬스케어 잠깐 얘기 드렸지만, 어제 우리 파트 2에서는 삼성전자 8만원 단기 고점 얘기도 구체적으로 드리긴 했어요. 근데 추세가 꺾인 건 아니죠. 아주 건전한 조정이다. 하지만 지금 무섭게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분석들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계속 추적해 왔지만 11일 연속 상승하다가 10일째 하루 빠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9월 1일부터 외국인 사면서, 외국인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큰 추세 만드는 무서운 외국인을 말씀드렸으면서, AI 반도체 확장도 있지만 정책도 우리나라 정책 신뢰하는 걸 확인했고, 방금 말했던 EM 중화권이 호조된 것도 있지만 작년 7월부터 코스피 36조, 39조나 미친듯이 팔아냈던 부분을 이제 그래봐야 10몇 조 급하게 캐치업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자, 삼전 한익에서 실컷 사다가 살짝 안 사면 떨어지는 거 알아요. 던져 놓더라도 잠시 쉬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시고, 오늘 반도체, 은행, 정권, 지유사 같이 조정을 좀 받았죠. 아니, 지수가 가다가 옆으로 횡보 등락하더라도 종목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뭐 나토라든지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방산이 살짝 올라갔지만, 뭐 카이 같은 종목 있죠. 이런 것들이 신고가 났으니까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참고로 등락되는 흐름. 자, 제가 볼 때 뭐 시진핑 얘기 나오고 중국도 얘기 나오지만, 중국이 소비가 커지면 지금은 안 좋아요. 중국 소비는 지금은 안 좋은데, 이걸 크기 위해서 막 급하게 더, 특히 미국도 도와주고 하면 미국도 좋거든. 중국 소비 커지는 거는. 우리 한류에 드디어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 화장품 엔터 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은 하락 종목수 많았어요. 자, 우리는 빅스윙 위주로 계속 키우거나 스윙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쉬었어요. 어쨌든 어제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막판에 선물 파는 거 좀 줄이긴 했는데, 야, 막판에 다 들어왔네. 자, 보세요. 지금 외국인 막판도 중요한데 한 2천억씩 코스피 팔다가 막판에 200~300억으로 파는 거 확 줄였고, 대신에 코스닥을 좀 팔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안 좋았고, 선물을 많이 때렸어요. 한 7, 8정에 때렸는데, 이 부분은 단기로 내일 FMC 때문에 해지입니다. 선물 매도한 건 단기 해지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분들은 현금 비중 한 10% 말하는 거 괜찮다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상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 먹거리를 무섭게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불국장 크게 보세요. 자, 9월 만에 뭐 지금 반밖에 안 지났는데 6.5조 산다는 거는 아주 급하게 캐치업하고 있다 볼 수 있죠. 자, 큰 흐름 얘기 드리고 오늘도 섹터 테마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연기금까지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볼 수 있는 묵직한 수급입니다. 자, 개인 예탁금 74.5조 저는 더 된다 보는데, 자, 근래 보시면 스왑게임이도 우리 쪽으로 살짝 리턴한다, 간접 펀드도 잔고 많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막 팔리고 있는 개인이지만 결국 코스닥과 종목 장세 사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줄 거라 저는 보고 있죠. 시용장고는 지금 비중 봤을 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한국 반도체는 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외국인 지분입니다. 누구는 3전을 막 하이닉스 좋게 보지만 작년 기준으로 확 빠졌는데 그때 고점에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이 56.6%,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56.3%이기 때문에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저는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막 들어간다보다는 3전을 좋게 보는 이유가 여전히 작년에 57%짜리가 50%까지 빠졌다가 이제 사봐야 51%야. 이게 3전이 1%면 거의 4조입니다. 앞으로 6, 7% 더 산다 그러면 진짜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 수급에서는 여전히 3전을 기준으로, 얘가 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플러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3전 기준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앞에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이제 섹터로 간단히 넘어갈게요. 오늘 바이오는 아까 그런 얘기 때문에 외국인 8구에서 떨어졌지만 알테오젠 호재 있었고, 하지만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건 나쁜 거 없어요. 신고가 50만 안착이 우선입니다. 자, 비만약도 계속 이슈 있죠. 계속 우리 들고 있고요. 자, 로보테마 오늘 출렁거렸고 어제 파트 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두 개 비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팅 계속 계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류라든지 시진핑이나 이런 얘기 때문에 어쨌든 완다고 이제 그 7월달 온다고 보기 때문에 11월달 온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레포트들이 되게 좋게 나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가격 부담도 없고 쉬었기 때문에 한류 쪽에서 우리는 화장품이 사실, 그리고 7월달 실적 나오고 세럼 때문에 무다닥 떨어졌잖아. 사실 수출이라든지 괜찮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장주와 함께 부대장까지는 화장품, 그 다음에 엔터도 좋죠. 엔터도 좋고 이 두 개 정도는 저희가 포트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포트가 되게 막 잘 나오더라고요. 자, 조선도 한미 협상이 좀 난항이지만 수급상 괜찮은 것들 구체적으로 한 개 들고 있습니다. 바닥에 잘 버티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그때 기자회견하고 이통이 정책에 대한 어떤 정식 진심을 말씀드렸는데 곧 있으면 뉴욕 방문합니다. 가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가지고 있는 블랙록 자산의 1경이 넘어요. 우리 1경이 넘는데 그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직접 우리나라 불국장을 사 주십사, 직접 국장 세일즈 한다는 내용이니까 꽤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식 측면에서 보세요. 자, 우리 채널은 이렇게 중요한 지수라든지 또 포인트 있을 때는 매크로도 말씀드리고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넘어가시면 섹터 테마 종목까지 우리 투신 관리까지 세부 전략 파트 2에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간만에 또 사비나님이라고 신규 고객님 모셨더라고요.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 파트 2 넘어가서 우리 FOMC 전일에 포트 종목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화이팅 한번 해보시고요.